마케팅과 커머스 얘기를 하는 있어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MGS 2022라고 해서 마케터분들이 한 700명 좀 오셔서 그분들 앞에서 한 내용들이 좀 있고, 그 현장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하고, MGS 2022 그 코엑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뭐였죠? 마케팅의 정의라기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인데, 제품을 고객님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이야기, 제품에 대한 컨텐츠, 특장점들을 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제품을 기억하고 저희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하는 마케팅입니다. 마케터는 구매 전환,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한다는 게 목표인데, 프로덕트, 제품 단에서 가서 얘기하고 운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CS나 CX팀 가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네, 왜 마케터가 이걸 궁금해하고 쑤시고 다니냐면 결론 하나예요. 잘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0년에 이제 뭐 갑자기 팬데믹이 왔어. 주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랑 막 뭐 립 틴트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이제 더블 이펙트 아이 펜슬이 원래 6종 컬러가 있었어요. 그로스나 마케팅 단에서 립 틴트라든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팔기 힘드니까 펜슬을 팔자, 혹은 아이 메이크업 팔자. 그래서 잽싸게 5가지 정도 색깔을 추가하고 그런 컨셉을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메이크업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2019년까지는 국내 매출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시장은 줄어들지만 언제나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기본 수요는 존재하니까 국가를 늘려보자. 그래서 한 10개 국가 정도 진출을 해가지고 간신히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고생은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마케팅이 리드를 해서 일어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마케팅 리더십이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마케팅 리더십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리더십을 우리 회사 안에서 나눠보면, 마케팅 팀이라든가 혹은 뭐 그로스 팀, 여기서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혹은 마케팅 팀에서 우리 팀, 프로덕트 팀, 운영팀과 어떻게 일을 하면서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조금 작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가 마케팅에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시장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리드한다 라고 하면 고객님들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가 기억되고 있는 공간을 뭐 부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터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뷰티 비즈니스 안에서 고객들이 기억해주는 합을 늘려나가는 게 마케팅과 브랜딩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팀원을 육성하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팀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게 리더의 성과이지,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막 해결사처럼 해. 이거 뭐냐면 리더 아니고 용병이에요. 하고 싶은 일과 우리 회사가 가야 되는 일 중에 교집합을 해서 우리는 이 길로 간다를 좀 정의해주고 딥다이브를 해서 수준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서포트를 하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노하우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아낌없이 풀어주면 좀 소위 말해서 리스펙,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병특으로 개발자를 했는데 그때 어떤 리더를 보고 존경했냐면, 저는 뭐 따뜻하게 잘해주고, 사실 이런 리더보다는 밤새서 난 이건 막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근데 와가지고 30분 만에 촥 해결하고 갔는데, 야, 그 뚱뚱한 아저씨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벨트 밖으로 삐져나온 그 옆구리 살들이 간지나 보이더라고. 와, 저게 내공이구나. 그렇게 해야 리더인 거지. 그 아저씨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쑤시고 다녀가지고 막 1인 4역을 하고 다니면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마케팅 리더는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수단되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질러도 되는가를 알아서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CFO를 설득할 수 있고, 이 돈을 회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마케터라면 굉장히 실력 있는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CFO를 설득하는 역량. 근데 CFO를 설득하려면 재무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설득해야 되니까 재무적 지식 정도는 같이 판단할 수 있어줘야 좋은 마케터인 것 같다. 갖고 있죠. 좋은 마케터가 되려고 하면 또 호기심이 좀 많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게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 뭐 이렇게 바뀐 것만 봐도 내가 못 보던 건데 저거 뭐지? 이런 거를 잘 아는.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오해를 받아요. 막 지나가다가 여자분의 메이크업을 뜯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지나가다 보면 괜찮은데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렇게 뜯어보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
오해를 좀 사야겠다. 옆에서 그만 봐라.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 관찰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마케터의 기본 자질은 관찰과 예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인데 이거 2주 전쯤에 전 국가 광고 캠페인 꺼주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인크리멘탈리티라고 해요. 실제로 전국가의 모든 광고를 꺼서 체크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제 어트리뷰션이라고 하잖아요. 광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씩 빼보면서 얘가 얘기하는 성과가 어느 정도에서 중복되어 있는가를 발라내는 거예요. 저는 좀 더 과격하게 모든 광고를 꺼놓고 그러면 뭐가 보이겠어요? 자, 오가닉 레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다시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효율 최적화를 하기 위한 것들을 좀 했는데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이기도 하고 임팩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은 주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런 일을 저는 좀 하고 나서는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해주는 게 건강한 캠페인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전에는 막 구독, 좋아요를 구걸했는데 그걸 구걸한다고 눌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크하게 그냥 뭐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이서블 채널에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이제 마케팅과 이커머스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을 다 직접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마케터 분들 그 다음에 저희 뭐 지금도 채용하고 있거든요. BTPL 채용이 여기저기 막 나가 있어요. 저희 회사 오시면은 저랑 일하는 게 뭐 딱히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서블 채널의 목표는 채용이다. 그리고 마케터 분들과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